케니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애석하게도 결정적인 증거들과 증인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사건을 판결 내리는 배심원단이라면 어떤 결론을 내리실 건가요? 케니는 과연 무죄일까요? 유죄일까요? 자, 제가 오늘은 정말 소름 끼치도록 짜릿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사람을 쉽게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1983년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케니 워터스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맞춰보시면 됩니다. 추운 겨울, 어느 집 앞에 손에 전기톱을 든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케니 워터스, 나이는 20대, 직업은 패밀리 레스토랑의 셰프입니다. 특이사항으로 로는 갓 태어난 딸의 아빠이며 자상한 아빠라는 평판이 동네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거 침입의 전과를 갖고 있는 범죄자이기도 했죠. 또 성격은 꽤나 다혈질이라 술집에서 다른 이와 시비가 붙었을 때 술병을 들고 상대를 죽여버리겠다며 협박을 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아주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로 주변인에게 꽤나 인기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이 이 케니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케니 씨 되시죠? 저랑 지금 경찰서로 같이 가주셔야겠는데요. 당시 케니는 전기톱을 들고 서 있었고 얼굴에는 꽤 큰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가자는 말에 케니는 제가 하던 일이 있으니까 이것만 끝내고 갈게요 하고 말했지만 경찰은 총을 들어 케니를 위협하고 결국 강제로 연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 경찰이 케니를 체포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남의 집에 들어가서, 2번 사람을 때려서, 3번 사람을 죽여서. 주거 침입한 거 아닐까요? 다중인격자인가? 사소한 일인데 전과자라는 이유로 데려가는 거 아니야? 사회할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던 일이 시체 매장? 전기톱과 볼에 있다는 큰 상처가 가장 큰 관건인데. 설문조사 종료할게요. 자, 1번 남의 집에 들어가서가 42%, 사람을 패서가 아니라 때려서죠. 사람을 때려서가 16%, 사람을 죽여서가 41%네요. 정답은 3번 사람을 죽여서 였습니다. 케니는 캐서린 브로우라는 이름의 이웃집 여자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는 것이었죠. 케니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애석하게도 결정적인 증거들과 증인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바로 케니의 전 부인이었죠. 남편은 말다툼 도중 화가 나면 저를 2층 창문으로 던지려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자신이 이웃집 여자를 살해했다고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진즉에 경찰에 털어놓고 싶었지만 남편이 저까지 죽일까봐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검사가 증거물 중 하나인 칼을 보여줍니다. 이 칼을 보여주자 전 부인은 이거 남편이 쓰던 거랑 같은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케니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잖아요. 과연 그가 주장한 본인의 알리바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케니는 이웃집 여자가 살해되던 시점 어디서 무엇을 했냐는 경찰의 질문에 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실을 입증해줄 수 있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죠. 근무 기록표는 사라졌고 그가 정확히 몇 시에 퇴근했는지 목격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몇 시에 퇴근했는지 증명하지 못하니 알리바이도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또 케니와 6개월 동안 사귄 여자친구도 재판에 나와 증언을 하는데요. 저랑 같이 술 마실 때 자기가 무슨 살인 혐의로 잡힐 뻔했는데 근근이 빠져나왔다면서 경찰을 엄청 비웃었어요. 여자를 칼로 찌르고 돈과 보석을 훔쳤다고 하던데요. 근데 이 순간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까지 나와버립니다. 바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가해자의 혈흔이었죠. 그리고 그 혈흔은 O형이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케니의 혈액형이 바로 이 O형이었습니다. 정확히 매칭이 된 거죠. 이러한 상황에 케니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사건을 판결 내리는 배심원단이라면 어떤 결론을 내리실 건가요? 케니가 무죄라고 생각하시나요? 유죄라고 생각하시나요? 투표할게요. 증거 불충분, 무죄. 모든 물증들은 케니가 유죄라고 말해주는데요. 증거들이 말해주는데 유죄라고 할 수밖에 없을 듯. O형이면 다 범인인가? 케니는 이미 살인죄로 잡혀가야 됐어. 아니, 아직 증거가 너무 없는데? 증인들 말을 들으면 유죄인 것 같은데 전과가 있어서 더 의심될 수도 있지. 눈에 보이는 결론 유죄잖아. 보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결정 내리는 게 안 돼. 결과 종료하겠습니다. 자, 케니는 무죄다 47% 나왔습니다. 유죄다 52%. 자, 여러분, 그렇다면 실제 배심원들은 이 케니 워터스 사건에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네, 실제 배심원들은 유죄 판결을 내렸고 케니 워터스는 종신형, 즉 평생을 감옥에서 살다 죽어야 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한번 같이 볼까요? 사실 케니에게 베티라는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베티는 케니가 100% 무죄라고 믿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케니 워터스의 동생 베티 워터스입니다. 케니는 왜 전기톱을 들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집 앞에 나무가 거슬린다고 잘라버리라고 했거든요. 케니의 얼굴에 있던 상처는 뭐였죠? 이웃집 여자를 죽일 때 생긴 상처 아닌가요? 그 상처는 나무를 자르다 생긴 상처입니다. 어찌됐든 케니는 전과 있는 범죄자 아닌가요? 오빠와 저는 부모님의 방치 아래 8번이나 입양당하며 살았어요. 우리에게 소원이 있었다면 그저 평범한 아이들처럼 잘 꾸며진 공간에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다른 이의 컨테이너 집에 침입해 사탕도 먹고 초콜릿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다 한 번은 제가 경찰에게 잡히게 되었는데 오빠가 저를 구하느라 대신 경찰에게 잡혔고 그때 전과가 생긴 거였습니다. 케니는 절대 누군가를 죽일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케니가 전기톱을 들고 있었던 이유는 뭐였죠? 나무 자르려고, 그쵸? 케니의 얼굴에 상처가 있었던 이유는 나무 자르다가 생김, 그쵸? 그렇다면 케니가 전과가 있었던 이유는 동생을 구하다가. 남의 집에 들어간 건 잘못한 거지만 어느 정도 스토리가 있어서 맥락이 이해가 돼요. 베티는 아주 단호하게 케니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의심의 눈초리를 걷어서는 안 됩니다. 둘은 가족이잖아요. 감싸주는 걸 수도 있죠. 자, 이번에는 케니의 인터뷰를 들어볼게요. 이웃집 여성을 살인한 죄로 종신형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제가 하지도 않은 짓 때문에 평생을 감옥에서 썩을 순 없습니다. 이 둘의 뒷이야기까지 알게 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케니는 과연 무죄일까요? 유죄일까요? 좀 더 의심이 되는데 여동생이 죽인 게 아닐까? 가족들 다 이중인격인 거 아니야? 동생 말까지 들으니까 갑자기 유죄일 것 같은. 나도 무죄에서 유죄로 마음이 기운다. 고민된다. 왠지 모르게 유죄 같아요. 설문조사 종료하겠습니다. 무죄다 51%, 유죄다 48%. 오! 아까는 유죄다가 52%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죄다가 51%로 더 많은 표수를 차지했습니다. 자, 저 이제 3년 뒤로 넘어가 볼까요? 케니가 종신형을 받은 후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케니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케니는 감옥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독방에 갇혀있는 상태였죠. How could you do this? What this? You'd be better off. There's nothing left. It's over. There's still the Supreme Court. But you gotta get it, but here, there was no one else. You're innocent. Are you sure about that? How could you ask me that? 케니는 무력감에 빠져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Doesn't matter whether I kill Mrs. Brown or not. A piece of shit, honey. You'll never hurt yourself again. Promise me. I can't spend the rest of my life in here. 제발 살아만 있어달라고 애원하는 동생에게도 어떠한 약속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작은 희망조차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 동생 베티는 약간의 무리수를 던집니다. I'll apply to law school. It's gonna take a long time, Kenny. Really, 80 years old before I finally become a lawyer. And even then, I still don't know if I'm gonna find the answer. But you just have to promise me you won't ever try to kill yourself ever again. Okay. 동생과의 이 대화 이후 케니는 생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던 케니의 상황에 베티가 한 가닥 희망을 내려준 거죠. 역시 인간을 살게 하는 거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라는 그런 작은 희망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베티가 변호사가 되는 게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베티는 두 아이의 엄마였고 남편은 가정을 소홀히 한 채 오빠에게만 매달리는 아내를 굉장히 못마땅해 했으며 다시 공부를 시작하지 못하게 강하게 막았습니다. 베티의 두 아들도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엄마에 계속해서 서운함을 느꼈고요. 이런 상황에 베티가 변호사가 되어 케니의 무죄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든 살아있게 하려고 말한 듯 베티가 재능충일 수도 있잖아. 저런 건 영화에서만 가능. 베티찡 공부를 썩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하다면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투표 시작합시다. 될 수 있다가 59%, 될 수 없다가 40%였습니다. 네, 아쉽게도 베티는 헐, 못된 거야? 아쉽게도라고요? 됐죠? 네, 됐습니다. 변호사가 됐어요. 베티는 공부를 반대하는 남편과 이혼을 한 뒤 홀로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하며 치열하게 공부했고 결국 로스쿨을 진학에 성공해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을 했죠. 아주 당당히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베티는 그 누구보다, 심지어 케니 본인보다 무죄라고 굳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진짜 변호사가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호사가 된 베티는 케니의 사건 증거물을 되찾기 위해 여기저기 전화를 걸기 시작해요. 그런데 베티는 왜 갑자기 증거물을 되찾으려 했던 걸까요? 증거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혈흔이 있었죠. 가해자의 혈흔. 이 혈흔은 O형이었습니다. 케니의 혈액형도 O형이었고요. 칼이 있었죠. 전 부인은 이 칼을 보고 케니가 쓰던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증거예요. 자,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혈액형 같다고 어떻게 증거가 되죠? 맞아요, 여러분. 2022년을 사는 우리는 이 증거가 너무 이상한 게 눈에
보입니다. 칼이 케니가 쓰던 거랑 똑같아요. 혈액형이 똑같아요. 이게 증거가 돼가지고 동신형을 살았다고? DNA 지문 뭐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실 여러분, 케니가 유죄를 받은 시점에는 DNA 테스트라는 게 존재하질 않았습니다. 케니가 유죄를 받고 10년이 훌쩍 남은 시점에 미국에서 DNA 테스트라는 게 처음 도입이 됐거든요. DNA 테스트 결과 이 두 개의 증거에서 케니의 유전자가 나오지 않으면 이 두 개의 증거는 사실 무효화되는 겁니다. 베티는 케니가 무죄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와, 이제 됐어, 증거만 찾으면 무죄임을 입증할 수 있어 라고 흥분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걸 어쩌나, 보통 사건 증거물은 10년 동안만 보관을 한다네요. 근데 케니의 사건은 16년 전 일이거든요. 증거물이 모두 폐기됐어요. 대학도 가, 로스쿨도 가,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해. 근데 증거물이 없어. 다 폐기됐대. 미친 거 아니야? 겉웃음만 나오네요. 와, 개빡치겠네. 아니 100년은 보관해 주라고. 베티 직업 구했네. 그냥 변호사로 살자. 아니 저기요. 쉽보. 님들 무서운 사람이다. 하지만 베티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뭔가 빠졌을 수도 있으니까 제발 한 번만 다시 살펴봐달라고 요청을 하죠. But as I told you on the phone, I understand that you looked, but if you could please just look one more time. evidence at 16 years old. Record shows it was destroyed. Is it possible that the record could be wrong? It's highly unlikely. But possible. 슬퍼. Please, my brother's innocent. 눈을 봐. And you're right, it's been 16 years. And our family really wants him home. 맞지? 찾아보고 나온 거야. 기다리고 있죠? 서 있어. 야, 뭐 들고 나온다. 케니 워터스 사건. 아니 없다며, 폐기했다며. 자식들아. 이게 구라가 아니고요. 진짜 찾아봤는데 없다고 한 거였어요. 만약에 베티가 여기서 없구나, 폐기됐구나 하고 단념했다면, 한 번 더 부탁하지 않았다면 저 증거물을 못 찾았겠죠? 레전드 아니에요? 베티는 이렇게 정말 기적처럼 16년 전 사건 증거물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DNA 테스트를 했죠.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가해자의 피는 케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케니는 이제 무죄네요. 무죄인데 왜 찝찝하죠? 제발. 케니는 무죄가 아니었습니다. 검사들이 케니의 무죄를 쉽사리 인정하려 들지 않았거든요. 왜 인정하려 들지 않는 걸까요? 자기들이 틀렸다고 인정하기 싫어서? 맞아요. 인간은 원래 자신의 실수를 잘 인정하려 들지 않거든요. 검사들은 증인들의 증언을 근거로 여전히 케니의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증인 2명 기억하시죠? 전 부인과 전 여친. 앞서 말씀드렸듯 가해자의 혈흔은 케니의 것이 아니었고 케니가 유죄라는 근거는 그 2명의 증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티는 케니의 전 여친과 전 부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들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죠. 바로 경찰과 검찰이 케니를 범인으로 지목하라고 협박했다는 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 케니의 전 여친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진술을 거부했고, 케니의 전 부인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진술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게, 그 당시 경찰과 검사가 호텔 방으로 둘을 불러서 피해자의 끔찍한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지금 케니를 집어넣지 않으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딸, 당신의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이렇다 할 선택지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DNA도 일치하지 않고 주요 증인의 진술까지 거짓으로 드러난 상황에 케니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케니는 무죄로 풀려났을까요? 네, 다행히 케니는 18년 만에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케니가 풀려난 직후 실제 영상을 같이 볼까요? This morning, for the first time in 19 years, Kenneth Waters did not wake up behind bars. I think it's absolutely amazing that she's dedicated her life, and we're all just happy. I'll never forget the feeling of walking up.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케니는 자유예요. 케니도 베티도 수고 많았네요. 케니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고 심리학 현상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거울 자아 이론이라는 건데요.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쿨리가 제시한 개념으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자신의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케니는 본인이 무죄라는 것을, 억울한 피해자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안 죽였다는 거는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누군가의 모함으로 살인자가 되어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뒤 케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였고, 제발 살아달라는 동생의 말에 살고 싶지 않다, 나 같은 쓰레기는 죽어야 한다 라고 말하며, 심지어는 내 무죄를 확신하냐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죄인 취급하고 쓰레기 취급하면 나조차도 아 그래, 난 죄인인가봐, 쓰레기인가봐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무력감에 빠져 생을 포기하고 죽음을 원하던 케니를 베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티는 주변 친구들에게서 또 가족들에게서 그냥 포기해, 착착 좀 해 하면서 고개를 저었을 때도, 심지어 남은 증거물은 모두 폐기되었다고 말했을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티는 케니가
무죄라고 믿었고 그를 밝혀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강송희 작가의 에세이 외로운 것들에 지지 않으려면 이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될 것 같다고 말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힘으로 인생이 굴러가기도 한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일 때 가장 힘이 세다. 생일 포기하려 했던 케니를 살린 것은 할 수 있다고 끝까지 해보자고 내가 변호사가 되어서 오빠의 무죄를 입증해내겠다고 말한 베티였습니다. 또 베티는 아마 오빠를 믿은 만큼 스스로도 믿었을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믿을 게 아마 본인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그 믿음 덕분에 주변에서 모두 불가능해, 포기해, 현실을 받아들여 하고 말했을 때에도 베티는 끝까지 밀고 나가 변호사가 될 수 있었고 결국 케니의 무죄까지 밝혀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접하고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나를 얼마나 믿고 있는가? 스스로를 믿었다면 이뤄낼 수 있었을 그 많은 것들을 스스로를 믿지 못해서 저버리지는 않았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스로를 충분히 믿어주고 계신가요? 믿어줘야겠다. 나인데 나를 제일 못 믿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의심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 절 맞췄던 것 같아요. 역시 나는 내가 챙겨야지. 아무도 날 안 믿어줘도 내가 날 믿어야지. 맞지? 자, 투표 가시죠. 나는 지금 스스로를 충분히 믿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17%는 충분히 믿고 있다. 82%는 앞으로 더 믿어주겠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멋진 결과네. 믿고 있지 않다보다는 앞으로 더 믿어주겠다라는 선택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알아채주시다니. 올해 본 영상 중 최고였어요. 감사해요. 13일 됐지만 그것을 유지해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 비하인드가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케니는 출소 6개월 뒤 추락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머리부터 떨어지는 바람에 부상이 매우 심각했고 10일 동안 병원에서 지내다 가족들 품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베티는 이후 변호사로서 사건을 맡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케니와 같은 케이스를 돕기 위해 무료로 봉사를 맡았는데요. 그 덕분에 총 242명의 사람이 DNA 테스트로 결백을 입증했고 그중 17명은 사형수였다고 합니다. 와, 진짜 너무 멋있다. 한 사람을 위해 시작한 일이 결국에는 여러 사람을 살린 거네요. 그쵸? 김베티로 개명합니다.